어제 오후 30년 경력의 한 건축가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 고객 중에 60대 부부가 있었는데 새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도면을 보는 순간 그 건축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살다가 병납니다. 하지만 그 부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브랜드도 좋다며 계약했습니다. 1년 후 그 부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을 걸 그랬다고, 이 집에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고, 팔고 나가고 싶지만 손해가 너무 커서 움직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건축 전문가들이 절대 살지 말라고 경고하는 아파트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집이 혹시 이런 구조는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이미 계약했다면 취소를 고려하십시오. 그만큼 심각합니다. 첫 번째, 절대 살아서는 안 될 구조는 북향집입니다. 지난 겨울에 만난 50대 후반 여성분을 떠올립니다. 3년 전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수인데 가격이 다른 집보다 조금 저렴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했지만 싸다는 게 좋아서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북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집이 넓고 깨끗했으니까요. 하지만 첫 겨울이 오면서 달라졌습니다. 집이 너무 추웠습니다. 난방을 틀어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전혀 들지 않으니까 냉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난방비가 평소의 2배가 나왔습니다. 봄이 왔지만 집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한낮인데도 불을 켜야 했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으니 집안이 칙칙했습니다. 기운이 빠졌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더 우울해졌습니다. 여름에는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습기가 차서 벽지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옷장 안 옷에서도 냄새가 났습니다. 이불도 눅눅했습니다. 제습기를 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으니 습기를 말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3년을 살면서 그분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생긴 증상이라고,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북향이라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대폭 낮춰도 안 팔렸습니다. 결국 그 집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북향집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싸도, 아무리 넓어도,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도 북향은 피하십시오. 햇빛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남향이나 동남향을 선택하십시오. 조금 비싸더라도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북향만큼이나 위험한 구조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 살아서는 안 될 구조는 저층 1층이나 2층입니다. 작년 봄에 상담했던 60대 중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 작은 아파트를 샀다고 하셨습니다. 1층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귀찮고 1층이면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원도 있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주하고 첫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위층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뛰는 소리가 천장을 때렸습니다. 가구 끄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모든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귀마개를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낮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커튼을 치지 않으면 사생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커튼을 치면 집이 어두웠습니다. 햇빛과 사생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벌레가 문제였습니다. 모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개미도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바퀴벌레도 자주 나왔습니다. 1층이라 방역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정원에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밤마다 벌레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습기가 심했습니다. 지면과 가까우니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결로가 생겼습니다. 창문에 물이 맺혔습니다.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난방을 아무리 해도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쑤셨습니다. 1년을 버티다가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1층은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큰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그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중층을 샀어야 했다고, 편하려고 1층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고생만 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저층은 피하십시오. 1층, 2층은 절대 안 됩니다. 3층도 조심하십시오. 최소한 4층 이상을 선택하십시오. 소음도 덜하고 벌레도 덜하고 습기도 덜합니다. 사생활도 보호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중층이나 고층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치명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 살아서는 안 될 구조는 엘리베이터 바로 옆집입니다. 지난 가을에 만난 50대 초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분양받을 때는 몰랐습니다. 도면만 보고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첫날부터 문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위잉 하는 모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 문 닫는 소리, 사람들 말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새벽에도 들렸습니다. 밤 늦게도 들렸습니다. 24시간 내내 소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을 버티다가 귀마개를 샀습니다.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소음인 벽을 타고 진동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피곤이 쌓였습니다. 직장 생활에 지장이 왔습니다.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집에 오면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였습니다. 소음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족들과 자주 다퉜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화를 냈습니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엘리베이터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건설사에 항의했습니다. 방음 공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건설사는 구조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적 기준은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비로 방음제를 설치했습니다. 수백만 원을 들였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2년을 버티다가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집을 내놨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이라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천만 원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약할 때 꼼꼼히 확인할 걸 그랬다고, 평생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집은 피하십시오. 계단실 옆도 피하십시오. 소음으로 고생합니다. 분양받을 때 꼭 확인하십시오. 도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능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조금 멀어도 조용한 곳이 100배 낫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북향집, 저층집, 엘리베이터 옆집입니다. 이 3가지는 건축 전문가들이 절대 살지 말라고 경고하는 아파트 구조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선택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건강을 해치고 돈을 잃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집을 고를 때는 가격만 보지 마십시오. 구조를 보십시오. 향을 확인하십시오. 층수를 따지십시오. 주변 환경을 살피십시오.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구조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중에 팔 때도 유리합니다. 이미 이런 집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개선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방음 공사를 하고 제습기를 돌리고 조명을 밝게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이사를 고려하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집을 구하실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건축가도 말리는 집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